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오늘은 9월 4일이죠. 9월 4일 날 어, 모의고사 대비로 작년 기출문제하고 시간이 남으면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 것도 좀 보긴 하겠지만 하나만 제대로 좀 봐도 대비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뭐 그 문제 자체를 제대로 좀 분석을 하시면서 좀 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되겠죠. 자, 뭐 주요 문제만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지만 필요한 거 부분 봐가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상수항하고 최고차항 먼저 좀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1하고 일단 합이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에 대해서 3이니까 이게 이제 3x의 제곱이 나오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죠. 네, 중간 부분은 일단 없어지는 거니까. 네,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에 자, 개수비교에 관련된 문제니까 a 플러스 2가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죠? b는 1이니까 이제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거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최대한 앞쪽은 최소한 1분은 넘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5a니까 이제 원점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이게 이제 a제곱 플러스 9라고 하는 값이 16이 되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제곱이니까 아예 그냥 간단하게 풀게 막 줘버린 거죠, 그냥. 그죠? 3번에 2번이고요. 자, 연립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고 넘어가면은 이게 3x가 이제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이제 요런 건 이제 계산에 의한 거니까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x는 이게 12가 되죠.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6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2와 4 사이의 수니까 2, 3, 4, 5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실수화에 익숙하면은 바로 나오죠. 1 플러스 i니까 곱해주면은 밑에는 이제 2가 되니까 위에 2가 약분되면서 그냥 1 플러스 i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이제 2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덧셈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원래 한 문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식 자체가 상수항까지 줘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제곱에다가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죠. 자, 이거였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이 둘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다 그냥 1로 주세요. 1.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은 이거 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4가 되고요. 여기 1 대입해 주면은 저게 4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 버리죠. 자, 요거 물어본 거니까 넘어가면은 12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풀어주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런 식이고요. 다음에 이제 분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x좌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하고 a가 주어져 있는데 2대 1로 외분한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1대 1이고 이 길이가 a 플러스 5가 되니까 이 좌표는 a에다가 이 a 플러스 5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될 거고요. 자, y좌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자, 이것도 2대 1이죠. 따라서 1대 1에다 가니까 길이 이만큼만 더 가면 되니까 3이 될 거고요. 이게 y가 x 위에 있으니까 같은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점에 대해서도 뭐 꼭 공식 안 써도 간단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마찬가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그냥 뭐 근각계수의 관계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죠. 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7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가볍게 이제 후딱후딱 이렇게 이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계산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자, 문제 9번은 2차와 1차에 대한 연립은 대입이니까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5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 되겠죠? 이제 y 값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마이너스 5. 자, 이게 5x 제곱이고 4x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거 이제 마이너스 4x가 나오니까 플러스 4x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해에 대해서 지금 그 x값은 이거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완전 제곱이니까. 자, y값은 요거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x에서 y를 뺀 값이니까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10번입니다. 1,a를 지나고 직선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이 평행이라고 하면 이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가 이제 같잖아요. b의 값도 같고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아래 있는 식을 2배 해주면 요거 2b가 4가 되죠. 그죠? 따라서 b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y는 똑같고 이 점이 지금 1,a를 지나고 b가 2니까 1 대입해주면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이니까 a 값은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14가 답이 될 겁니다. 후딱후딱 이럴 때는 이제 빨리빨리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보이는 문제는 잽싸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A는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개수의 절반 F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2 대입해주면은 되겠죠. Y값은 꼭지점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꼭지점을 A라고 할 때 이 꼭지점 A가 중심과 일치한다. 마찬가지 중심 C의 좌표는 일창의 개수의 절반 F로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죠? 일창의 개수에다가 요거 절반에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이런 모양 되겠죠. 따라서 A는 2가 될 겁니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네,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마찬가지죠. 공통범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6하고 2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x는 6 사이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게 x-2의 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x는 2만 아니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모든 정수 개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부터 시작을 해서 2가 빠지고 6까지 되겠죠. 따라서 요거 3개 그리고 여기 5개죠. 5개. 그래서 8개가 나올 겁니다. 2는 빠져야 되죠. 자, 이런 정도로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그냥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 13번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위로 올라가 있다. 이 얘기니까 판별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m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의 2m 플러스 1값.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되죠. 자, m제곱 되겠죠. 플러스 4m이니까 마이너스 4m 될 거고요.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없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m은 0과 4 사이가 되겠죠. 모든 정수의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6 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산수 같은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워낙 쉬우니까 이런 문제 산수 조심하셔서 항상 확인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부터가 이제 4점짜리인데 이 4점짜리는 3점짜리 같은 4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 하지 마시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 갖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 14번 문제는 또 풀이가 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이죠. 자, 그럼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게 이제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 AB에 대한 요런 요 직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좌표를 줬어요, 지금. A, 6이라는 좌표를 줬고 그리고 지금 넓이를 줬죠. 이렇게 넓이가 5분의 81이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루트 5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5분의 9 루트 5가 될 거고요. 자, 요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해도 되죠. 그래서 이 뭐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절편에 관련되어 있는 직선을 만드시던가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절편 3이 나오니까 요걸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겨주면 x 플러스 2y고요. 마이너스 6이 0이고
자, 점은 a, 6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따라서 루트 5분의 a 대입해주고 6 대입해주면 a 플러스 6이 나오나요? 자,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 루트 5니까 이거 루트 5분의 9로 쓰면 되겠죠. a는 양수니까 a는 여기서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길이가 이제 여기가 6이 되잖아요. 이렇게 6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요걸 내려도 이거 1대2죠? 얘도 1대2잖아요. 1대2고 1대2죠? 근데 요 길이가 이게 1대2 대 루트 5인데 이게 지금 5분의 9 루트 5가 나오죠? 따라서 요 길이가 5분의 9가 되겠죠. 자, 여기가 A가 되고요. 그럼 B의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5분의 9. 자, 요게 나올 거고요. 요게 1대2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대2니까 이 길이의 2배인 5분의 18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쪽 B의 Y좌표가 나오겠죠. 6에서 5분의 18을 빼주면 되니까 이게 5분의 30에서 이거니까 12가 나오나요? 그쵸?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죠.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 B점이잖아요. 이게 이거 콤마 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Y좌표가 5분의 10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A-5분의 9 플러스 3이 나오니까 이걸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넘어가면은 2분의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0분의 9던가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죠. 그죠? 요거 좀 뭐 계산해 주면은 이게 전체가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이제 10분의 9가 되고요. 30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9가 되니까 요게 이 빼면 27인가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주면은 어 잠깐만요. 여기 이제 산수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6에서 지금 여기 5분의 이거 2배하고 1대2니까 5분의 18만큼을 빼면은 6은 30이고 5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 y좌표가 5분의 12가 되고 x좌표가 5분의 9니까 a-5분의 9니까 이걸 대입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을 이쪽으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빼주고 5분의 11을 넘겼죠. 여기 이제 플러스 10분의 9가 되고요. 플러스 3 이거거든요. 이거 10으로 전부 여기가 24죠. 그렇죠? 여기 이제 10으로 했으니까 이제 2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39니까 39에서 24를 빼주면 1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5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A가 이제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좋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산수 조심하세요. 네, 저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 n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 이꼴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x-4의 제곱 플러스 m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이 직선과 접한다. 그럼 이제 판별식 저희가 이제 써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x-4의 제곱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2x 플러스 3이니까 자 x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있고 요거 16 에다가 13이니까 플러스 13 이꼴 0 이렇게 나오나요? 자 판별식이죠. 4분의 d 쓰시면 되고요. 따라서 25죠. 마이너스 m-13이 0 나오니까 m의 값은 여기서 1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벼운 문제죠. 그죠? 다음에 문제 1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C1하고 C2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하나는 이 y 이꼴 x 그리고 하나는 x축이나 y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y 이꼴 x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 x축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두 점에 대해서 요 원 위에 있는 두 점,
이었을 때 이 길이들의 최소가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이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중심이겠죠, 중심. 그래서 중심 같은 경우가 얘가 8,2가 되고요. 요 원의 중심에 대해서는 3,-4군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아래쪽으로 얘를 좀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이게 이제 8,-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에서의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 y = x에 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점을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요 대칭점에 해당하는 건 y = x니까 -4,3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어주면 될 거고, 자, 이 두 점을 이었는데 이 이은 두 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저희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가 있고요. -4하고 8이 있으니까 10이고, y 좌표는 지금 5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5가 되니까 네, 13이 답이 되겠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Q의 위치는 여기고, 그리고 P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주어져 있는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 -4가 되고요. 이 부분 이 원 C1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어 y =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2였던 게 2,8로 해서 여기서 여기를 이어도 아마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었을 때 마찬가지. 이렇게 x가 -3과 2니까 이건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8하고 -4니까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13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연결했다가 끝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원 위의 점이지 중심하고 이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제 끌어올렸을 때 이제 요 부분일 거예요. 요 부분. 여기서는 이걸 썼다면 여기서는 이 요 부분이었겠죠. 따라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들을 다 빼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어, 길이는 전체가 13이었는데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 두 개인 4를 빼줘야 어, 그래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가 답이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반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7번이죠.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풀이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모의고사 문제는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풀 때 문제가 복잡한 게 있고,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낮은 중학교 수준 정도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길이가 4죠. 자, 보시면 자, 요 길이가 이제 8이 되겠죠. 이렇게 8이 됐을 때 이때 여기 부분이 지금 2대 1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APB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보면 요게 지금 4대 8이죠. 짧은 거 대 긴 게 1대 2죠. 따라서 이거 긴 게 2가 되고 짧은 게 1이니까 1대 2니까 요 길이가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조그만 APQ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요거 빗변이거든요. 그럼 이 커다란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아니까 요거 1대 2대 얼마죠? 루트 5니까 이거 4 루트 5잖아요. 요 부분이. 따라서 이 빗변에 대한 비를 봐주면 되니까 4 루트 5에 대해서 2가 됐고 1에 대해서 이게 2 루트 5분의 1이고 자, 길이에 대해서 넓이의 비는 제곱이니까 2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6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0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해 주면 이게 지금 5분의 4가 되죠. 자, 이 모양이 됐는데 여기는 또 2대 1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이제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 5분의 4에 대한 절반 값인 얼마죠? 5분의 1을 더해주면 전체가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비례식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를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과정이라면 이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대 2고 여기서 지금 봤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1대 2니까 1대 2죠. 요렇게 지나는 요 직선, 요 직선이죠. 이제 BP에 대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y 꼴 2x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y 꼴 2x에 대한 요 점에 대해서 요 p의 좌표가 그죠? 여기 지금 2니까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여기 4였죠? 4였으니까 이제 2가 나오겠죠. 요 부분은 2가 되니까 이제 4가 딱 맞죠. 요 길이 자체가 2니까. 자, 요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좌표로 따져줘도 여기가 지금 4기 때문에 x는 2가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를 알고 이 길이도 이제 안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걸 알기 위해서 다시 이 AC를 연결한 이 직선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 부분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이 2x하고의 교점인 q를 잡아주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2x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 넘어가면은 2분의 5x가 되고요. 이게 이제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5분의 8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x가 5분의 8이 나왔을 때 y 값을 구해서 4에서 빼주면 이게 이제 높이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y 값은 뭐 y 꼴 2x 넣어주면 되겠죠. 교점이니까. 따라서 5분의 16이죠. 그럼 높이는 4에서 5분의 16을 빼주면 되고요. 따라서 이게 이제 5분의 4가 나오죠. 됐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밑변은 여기 이제 3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5분의 6.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거 말고 이제 좌표 세 가지가 지금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좌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 넓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좌표가 0,4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좌표 같은 경우는 3,4고요. 그리고 Q라고 하는 좌표가 여기 좀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5분의 8, 5분의 16이라고 하는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되게 많죠, 그죠? 뭐 그거 말고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역시 닮음, 네, 비례식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이게 얼마죠? 5분의 6인가요? 네, 1번이 답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문제 18번이죠. 자, 이 문제 18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3차식이죠. 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을 줘놓고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 하나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봤는데 두 허근에 대한 곱이 이게 5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두 허근의 합이 5가 나왔고 자 x 밑에 있는 식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0입니다 라고 줬으니까 이때 x 값은 여기죠.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보통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걸 거꾸로 줬을 거예요. 그죠? px에 대한 한 근을 주고 밑에 있는 이 식에 대한 뭐 근에 대해서 뭐 이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걸 줬을 텐데 반대로 지금 거꾸로 줬죠. 그럼 위에 있는 px에 대한 근을 우리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좀 해볼게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값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세 가지를 가질 테니까 알파를 3x1-1 자 이렇게 베타를 3x2-1 감마를 3x3-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x1의 값을 준 거죠 0으로 요걸 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파가 나오겠죠. 0이 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px는 자 px는 일단은 x 플러스 2 하나가 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식이 이제 여기에 2차 식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두 허근 여기서 나오는 2차 식에 대한 두 근의 곱을 줬잖아요. 5라고. 그럼 상수항을 준 거죠. 이걸 줘놓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서 있을 겁니다. 자, 두 허근의 합이 이제 2를 줬으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죠. x2에 x3를 더한 값이 이제 2가 되니까 그러면 이 베타 플러스 감마가 여기 들어갈 그 값에 대한 건데 자, 요거는 그러면 더해주면은 3에 x2에 x3에 마이너스 2잖아요.
자, 이때 이제 요 값이 합이 2라고 그랬으니까 6-2가 돼서 이제 4가 되겠죠. 따라서 두 분의 합이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x죠. 이거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건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니까 일단은 C 값은 5가 바로 나오죠. 자, C가 5가 나올 거고요. 1차 항의 개수랑 뭐 2차 항의 개수죠. 2차 항의 개수 같은 경우는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1차 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x, 여기 5x가 있으니까 B 값은 1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계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로 엇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19번이나 20번 뭐 둘 다 이제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 기울기가 2인 직선 요거 L이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나고 점 A 그리고 3, 4분면에 해당하는 점 B에서 만나고 요 길이가 2루토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현이잖아요, 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이 되겠죠. 그리고 직선 OA와 원이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겠다. 이쪽이죠. 점 C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두 개가 이게 평행한 거거든요.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 얘기네 결국엔. 자, 근데 이거 지금 반지름이 루트 10이죠. 자, 여기가 루트 10인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이게 루트 10이 지금 되어 있고요. 요거 요렇게 저희가 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직으로 내리 꽂으면은 여기가 절반인 루트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루트 10이 됐으니까 요거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줬으니까 아마 직선을 구하라는 것 같거든요. 그죠? 자, 이 과정이 됐고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이 직선에서 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5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니까 루트 5가 될 거고요. 00 집어넣어 주니까 절대값 k라고 하는 값이 이게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k는 여기 y절편이라고 양수니까 k 값은 5가 되겠죠. 네, 따라서 y 이퀄 2x 플러스 5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a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이고 2x 플러스 5의 제곱이 1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4x제곱이고요. 이거 x제곱이니까 5x제곱이고요. 1차항의 개수는 20x가 되고 25에다가 1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5가 0이겠죠.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x값 나오죠.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즉, 이 a에 대해서 요 부분이죠. 수시로 쓱 내리 꽂으면은 여기 딱 지나는 요 점, 요 점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 b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점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여기 있는 이 AC라고 하는 좌표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내리 꽂았을 때 이게 지금 2등분이 정확하게 되면서 이게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두 배가 얘죠. 이렇게. 근데 이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x절편이잖아요. 이거 직선이 이거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게. 요거거든요. 따라서 요걸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마찬가지 1대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2분의 5가 됐으니까 2분의 3인가요? 따라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은 2분의 3만의 2배만큼만 가주면 되고요. 3만큼만 더 가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겠죠? x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됐죠? 자, 그거에다가 이제 y좌표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원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y좌표니까 어차피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의상 여기다가 좀 넣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d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7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요런 요만한 거에 대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여기 이제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AC라고 하는 직선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H라고 하는 직선을 구해서 점 C를 구하면 C의 좌표를 구하면 Y 값을 알고 그 Y 값에 대한 X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이건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보이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0번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는 좌표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좀 찍어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찍어줍시다. 자, 이거고요. 자, 20번에 이제 0,4가 있죠. 이렇게 0,4 그리고 이렇게 해서 4,4가 되잖아요. 요점이 B, 요점이 A.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C. 자,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M 대 N으로 네분한 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선들을 연결해도 마찬가지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가 M이고 자, 여기를 N으로 본 거예요. 다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다 돌고 있죠, 지금. 이렇게 M 대 N, M 대 N 다 M 대 N입니다. 여기도 N이고요. 여기도 M이에요. 자, 이걸 잡아놓고 이제 기억을 보시면 M과 N이 같다. 1대 1이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P라고 하는 좌표, 여기 이제 PQR이니까 이 P라고 하는 좌표는 0,2가 맞죠. 자, 이게 될 거고요. 점 n 플러스 n분의 4m, 0은 원C 위의 점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옆에서도 제가 이제 원 하나를 싹 그리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거 하나가 있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그었을 때 이 평행선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따라서 여기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그으면 요거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여기 요 자리가 m대n이잖아요. 여기 똑같으니까 얘하고. 그죠? 따라서 요 m 대 n에 해당하는 요 좌표, 요 길이가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 바로 m 플러스 n분의 n만큼이죠. 따라서 니은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거에다가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다. 이렇게. 이게 이게 3으로 줬다고 보시면 이 길이 4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3대 4잖아요. 그림이 약간 좀 찌그러져서 그런 건데 이게 3대 4면 여기가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죠? 5가 되겠죠. 3대 4대 5잖아요.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PQ의 길이를 1대 1대 루트 2 아닌가요? 1대 1대 루트인데 이 자리가 지금 5가 나와 있죠. 그죠? 음.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대한 루트 2분의 1 값인데 그죠? 여기가 5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2분의 5가 나오죠. 이게 2분의 5 루트 2가 되니까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죠. 답은 이제 5번이 되죠. 자,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다 그냥 중학교 과정이죠. 중학교 과정. 내분점 하나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저희가 뭐라고 이게 특별하게 제가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4점짜리지만 전혀 4점짜리 같지 않은 네,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자, 중학교 과정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21번 문제는 이차함수하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2차 방정식이 이제 근이 이게 지금 x가 이게 되거나 이게 되는 건데 그 근이 0과 4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면 얘가 4일 거고요. 얘가 4면 얘가 0이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f2가 4입니다. 이렇게 줬네요. 그죠? f2가 4라고 줬으니까 그럼 반대로 저희는 g값도 찾을 수 있겠네요. 즉 k가 2일 때 f2가 4라는 얘기는 g의 2가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줬냐면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 이게 4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x축이죠. 0이 이제 x축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4인 위치를 하나 잡아 볼게요. 자, 이때 2에 대해서 gx에 대해서는 0이 나왔고요.
이 FE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4가 나온 거예요. 요점을 지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형태가 되어 있죠. 자, 이 모양이 되어 있고, 그럼 얘는 이제 0일 때는 4고 4일 땐 0이고 위아래를 이제 뒤바꿔 놓은 상태가 돼 버리니까 이거 혹시 gx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물론 뭐 지나는 점을 그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혹시 이제 이렇게 그려 놓은 거 하나하고 지금 만족하는 k 값이 3개 되잖아요. 하나가 있죠. 그럼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k 값이 양쪽으로. 이걸 만족하는 값이니까 그 여기 만나는 교점 하나, 그다음에 여기 이쪽 x가 2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x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으니까 이 fx라는 것도 세 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혹시 여기를 지나는 요런 함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만족하는 x값 얘네들을 만족하는 이 만족하는 x값들은 다 세 개가 딱 되죠. 됐죠?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gx가 되고요. 자, fx를 그래서 일부러 이 최고 차이 계수를 안 준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자, fx하고 gx가 있을 텐데 gx는 그냥 x-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x축이니까. 이거 x축이죠, x축. 자, 이게 될 거고요. fx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 놓은 상태고 꼭지점이 2가 되면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죠? 이 모양이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g의 8하고 f의 8 값이니까 자, g의 8은 8 넣어주면요. 36이죠? 그리고 자, f의 8이라고 하는 거는 36,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자, 이게 두 수를 빼라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68이 나오겠군요. 그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단답형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쉽게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대입이죠.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나머지가 될 겁니다. 자, 대입해주면 27이죠? 마이너스 27이죠? 이거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3이 답이 되겠죠. 계산도 필요 없네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5-2고요. x가 5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즉 3보다는 크고 7보다 작은 정수값. 그럼 이제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15가 답이 될 겁니다. 자, 문제 2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ax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8 이퀄 0. 자, 이게 이제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죠.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실근을 가지니까 근은 하나만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중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어, 쉽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도 많이 풀었던 내용이니까 자, 그럼 a 제곱이죠. 마이너스 우리는 4분의 d를 이용합니다. 플러스 4a 마이너스 28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 전개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4a죠. 플러스 28이죠. 그럼 28이고 넘어가면 4a가 되겠죠. 즉 a라고 하는 값은 7보다 작거나 같죠.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니까 따라서 7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5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이렇게 이때 허수 부분이 2다. 자, 우리가 이제 z라고 하는 복소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이게 실수 부분이죠. 이거고요. 자, 이쪽 부분이 이게 허수 부분이죠. 이렇게 자, 요 내용이니까 요 부분을 준 겁니다, 지금. 따라서 z는 a 플러스 2a가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실수 p라 그랬고 자, 개수들이 그럼 전부 실수죠. 따라서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켤레도 근이 되죠. 이 아이 값이고요. 따라서 이때 이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a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니까 여기서 p가 되겠죠. 자, 이때 양의 실수니까 여기서 이게 0보다 크니까 a도 0보다 크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이죠. 이때 a 제곱이고
마이너스 4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여기에서 a분의 c 값이니까 p 플러스 19가 되겠죠. 자, 요 값이고요. 일단 이제 p라고 하는 값을 2a로 바꿔놓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럼 a 제곱이고요. 2a 값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15 이퀄 0이 되니까, 자, 이거 3 곱하기 5죠. 따라서 a 값은 5가 될 겁니다. 자, a가 5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p의 값은 10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죠. 실수부와 허수부, 이게 실계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기가 유리수가 되면 그때는 이제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 얼마든지 이제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좀 잘 알아두시고 3점짜리니까 단답형이고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6번입니다.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죠. 이런 원 위에 3,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원과 만나도록, 이때 중심은 6,8이고요. 반지름은 아니죠.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R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는 이런 거겠죠. 이제 원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접선에 대해서 이 직선이 중심이 6,8인 이 원과 만나도록 하는 거죠. 자, 만난다 그러면 선을 따로 쓸게요. 자, 이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렇게 접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점이겠죠. 자, 이때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반지름이 같을 때나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겠죠. 자,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6,0이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R의 제곱이죠. 자, 평행이동을 시킨 식에서도 마찬가지죠.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에서 자, 이때 요런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접점이 x1, y1이면 이 식은 2차를 1차로 똑같습니다. 2차를 1차로 줄이고 x1, x 2차를 1차로 줄이고 y1, y 이퀄 R의 제곱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식도 마찬가지죠. 2차를 1차로 줄이고 x1이죠. 자,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x1-a. 자, 요거 2차를 1차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2차를 1차로 줄이고 넣어주면 y1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m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 식은 평행이동이 되기 전이니까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의 플러스 1이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된 식은 이거 자체를 x하고 y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y-a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밖에 한 점도 주어져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 저희가 거리 이용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의 접선이니까 3x 마이너스 4y 이꼴 25. 자, 넘어가면 25 이꼴 0이 될 거고요. 원의 중심이 6,8이니까 이르는 거리 구하면 되겠죠. 루트에 25니까 이것도 그냥 쓰세요. 이렇게 너의 제곱 하면은 3하고 마이너스 4, 3하고 4는 5가 나오죠. 3대 4대 5니까 자, 이거의 절대값 6, 3, 18이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5가 되죠. 자, 57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5분의 39가 되고요. 자, 이 식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반지름 R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됐죠? 자, 이때 이제 이 값은 58에서 40이죠. 그러니까 7점 얼마가 되고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그 자연수의 최소값은 그러면 8부터 시작하겠죠. 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죠. 이번 시험에도 꼭 나올 테니까 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x-px-x제곱을 px-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px-3x다. 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주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식이죠.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는 또 10이다 라고 줬고요. p의 3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px를 구하란 얘기인데, 자, 나머지 정리에서는 중요한 게 일단은 두 가지 정도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식 세우기. 자,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죠. 나머지는 뭐 함수, 다항식을 이제 함수식으로 봤다면은 함수값일 겁니다. 여기 이제 대입값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즉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라면, 자, 이때 px라고 하는 값은 x-알파 이거의 qx,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qx하고 ex하고 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r 이라고 지정해 주고요. 자, 이때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이때 이 qx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함으로 해서 f 알파는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r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요때 나누는 값이 1차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됐죠. 만약에 여기가 n차가 되면 나머지는 가질 수 있는 최대 차수가 n-1차겠죠. n-1차까지 이제 상수항이 까지 된다. 라는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은 1차적으로는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x-2고요. px-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은 이 px-x로 나누었을 때 몫을 줬죠. 그리고 나머지가 px-3x다. 자, 이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줬죠. 그리고 px라고 하는 값은 이거를 qx로 나누었을 때, 지금 몫을 모르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임의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qx라고 하죠, 뭐. 그리고 나머지를 10이라고 한다. 자, 이 이제 두 식을 이용해서 이 p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요 식에 대해서 지금 구조가 식이 똑같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의 차수에 대해서 이쪽의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2차가 되면 똑같이 여기도 2차가 되죠. 3차가 되면 3차가 되죠. 즉, 이 px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이 차수를 2차 이상으로 늘려버리면 그냥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가 이 식이기 때문에 이 px라고 하는 건 이쪽은 1차식이 될 거고, 그죠? 그 이쪽은 상수항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x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px라고 하는 값을, 이 값을 3x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 1차가 없어지죠. 그리고 플러스 k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k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차수에 대한 이야기 요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따라서 px의 개형이 하나 딱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게 아니라 이 px에 대한 식을 저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모르는 식을 나머지 이 k 값에 대해서 그걸 밑에서 구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qx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위에서 다항식을 차수를 안 줬죠. 저희가 이제 1차식으로 구해놨고요. 자, 이럴 때 이제 px를 여기까지 구해놓고 직접 대입해도 좋으나 상관없죠. 대입해도 좋으나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때 이제 구조를, 시계 구조를 잘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x-2에 px가 주어져 있죠. px가 넘어감으로 해서 x-3의 px가 되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여기 넘어가면은, 즉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뽑아내면 x-3이 되죠. 자, px가 넘어가면 x-3이 나오죠. 즉 x-3의 px가 되고요. 마이너스 x의 x-3이 되죠. 자, 요거 이제 이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px-x의 x-3이라는 이 값이, 자, 여기서 이제 요것만 딸랑 나오죠. 즉 px-x의 qx가 된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이 qx라고 하는 값은 x-3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요식이죠. 요식에다가 다시 저희가 집어넣겠습니다. 원래 쓸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10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대입값이라고 그랬죠. 즉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p3이라는 값은 이게 0이 되잖아요. 이게 10이 되니까, 자, 여기에 x에다가 3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가 9 플러스 k가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즉 px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3x 플러스 1이라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p의 30, 문제에서 이제 p의 30을 물어봤으니까 x 대신에 30을 대입해 주면 이게 이제 9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셨죠? 나머지 정리는 식 세우시고 나머지는 대입값이라는 거고요. 자, 구조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웠고요. 차수에 대한 이야기, 요거 n차로 나누면 n-1차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차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px의 개형을 구했으나 대입하기가 뭐하니까 이 식에 대한 어떤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qx를. 자, 이거는 이제 식에 대한 구조인데 이런 정도는 어 내신에 좀 어려운 문제 형태로 좀 나온 적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한 번쯤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다음에 문제 2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2와 4 사이죠.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이런 실수 a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가 있고 두 함수에 대해서 직선 이제 4a가 있죠. 이 그림만 봐도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ax와 gx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자. 사각형 a, b, c, d. 그 넓이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이죠. m이라고 했을 때 8 곱하기 m의 값을 구하십시오. 8을 곱했다는 얘기는 정수를 만들기 위한 것 같죠. 자연수를 만들기 위한 것 같으니까 아마 분모가 8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이차함수, 여기 이제 ax 제곱이니까 얘와 ax의 제곱이 같은 점. 자, a 값은 필요 없고요. x의 제곱이 4니까 이게 지금 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이거 구했고요. 그다음 요 점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ax하고 4x가 같게 되는 점이니까, 그죠? 따라서 a 값 없애주면 x는 4가 나오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4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 형태를 보면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이 아니죠. 보통 이런 사각형이 나오면 이렇게 잘라서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좀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만한 삼각형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만한 삼각형에서 요만한 삼각형을 빼내면 되죠. 자, 그러면 밑변은 나와 있으니까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개의 좌표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 2차 함수와 직선하고의 교점, 이 내용이니까, 즉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ax와 같게 되는 점이고요. a가 다 들어있죠, 지금.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x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ax가 되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ax에다가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여기 a가 또 있네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값이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즉 a의 a 마이너스 이퀄 0이라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0이 될 겁니다. 즉 x라고 하는 값은 a하고 a 마이너스 1. 즉 여기서 이 d에 해당하는 게 바로 a,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됐잖아요. 자, 이쪽이 이제 여기 4a가 있잖아요, 지금. 자, 이 경우고요. 자, 이때의 y 값을 a에 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뭐. 그러면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이때의 y 값은 지금 이거 여기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a 제곱이죠, 그냥. 꼭지점에 딱 모양이 되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식. 즉 어, 빼주면 되니까 5a-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그만 요 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 4a-a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인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이 되죠. 자, 이거에다가 높이가 5a-a 제곱이 됐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밑변이 2가 되죠. 자, 높이는 4a-a 제곱이 됐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요거 3이고요. 필요 없고, 따라서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고요. 15a가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플러스 11에 a가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묶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자, 이거 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에 a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요. 따라서 이런 식은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좀 편하죠. 0하고 2분의 11이니까 가장 높게 되는 이 부분이 이들의 절반이니까 4분의 11이 되잖아요. 자, 이 4분의 11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한 이 2와 4 사이에 들어있죠. 즉, 이 a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1일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그 최대값은, 자,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1 넣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1이고요. 곱하기, 자, 이 4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1 곱하기 이 부분은 이제 4분의 22가 되니까 이게 4분의 1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죠, 뭐.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8분의 121이 되는군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8을 곱해주면, 곱하기 8을 해주면 해당하는 답은 121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문제 자체는 뭐 아주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계산했던 이 교점 구하고, 그죠? 교점 구해서 높이 구하고 밑변 구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라 되게 평이한 형태의 문제가 돼요. 즉, 이 4점짜리라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제 거부감을 행사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도전도 해보시고 자꾸 표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8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나왔네요.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다.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 이 세 점 삼각형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외심이 되죠. 네, 이 원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줬을 때에 이 P 플러스 Q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어서 배워온 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이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세 중선의 교점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올라갔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게 되는 나머지 한 점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서 이등분이 되겠죠. 여기가. 자,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자, 이게 2대 1이 되죠. 이렇게 2대 1이 되고, 그리고 중선이니까 여기가 중점이 되잖아요, 또. 그거 하고, 자, 또 한 가지는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죠. 이걸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문제 접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좌표 평면 위에 조금 그려주시고요. 자, 원은 자신이 없으면 안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잘못 그렸다가 큰일 나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는 점, 이 점이 A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이 되는 이 점이 됐죠? 자, 여기서 여기를 주고 여기를 준 거예요. 자, 이게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좌표를 저희가 구할 수 있죠.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한 게 2대 1이잖아요.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1만큼이죠. 그러니까 2일 때 1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좌표의 길이가 지금 4기 때문에 이만큼만 더 가면 되죠. 즉, 여기가 1이 되겠죠. 좌표가 1이 될 겁니다. 자, y에 대해서도 2대 1인 모양이니까 길이가 2니까 1만큼만 올라가면 되죠, 지금.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2가 되겠죠. 여기를 구한 겁니다, 지금 중점을.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외심이 있잖아요, 외심이. 그죠?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원의 중심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원이 되면서 이렇게
원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이건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다 잠깐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이제 원이 주어져 있을 때에 현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현이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중점을 연결시켜주면 이거 수직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 중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요. 그어버렸을 때 얘와 수직인 형태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이런 형태의 선 하나를 그을 수 있고 이 선이 바로 요 밑변에 해당하는 이 선이 될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되죠. 이렇게. 자, 수직인 모양이 됐고 일단 거기까지.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 거리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죠. 자, 5에다가 1이었으니까 이게 루트 26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B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B가 이 정도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것도 뭐가 되죠? 반지름이잖아요. 따라서 루트 26이 되겠죠, 이것도.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 넓이 있잖아요. 지금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무게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자, 무게 중심에서 선을 그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변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서 6배를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알아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고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 구하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수직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올려주면 원점을 지나면서 1,1을 지나니까 y 이퀄 2x고요. 자, 내려가는 여기 수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수직인 두 직선이라는 거 시험에 나올 테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아주 그냥 많이 써먹고 있죠. 자, 그럼 기울기가 이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2분의 x에다가 1,2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일반형으로 좀 바꿔주면은 x 전체다 2 곱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0이고 자, 원의 중심인 원점에 대해서 그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따라서 합이니까 루트 5가 될 거고요. 명령을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5가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루트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루트 5가 됐고 루트 26이니까 이 부분이 루트 21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럼 밑변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 높이는 마찬가지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이 직선에 수선을 내리 그으면 그럼 이 부분이 높이에 해당하죠. 다시 자,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지금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다시 구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h에 해당하는 건 똑같이 루트 5가 될 거고요. 이 마이너스 1 대입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죠? 4인가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넓이가 나왔네요. 따라서 6배가 될 거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21이고 높이가 루트 5분의 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자, 요거 3이고요. 4, 3, 12가 되고 따라서 루트 5분의 12 루트 21이 될 텐데 자, 문제에서는 이 분모꼴 요 분모꼴이 자연수로 되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5분의 12 루트 5를 곱해주면 여기서 이제 이 105가 나오죠. 따라서 요게 P분의 Q였던 거예요. 따라서 P 플러스 Q는 17이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뭔가 좀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들 상당히 많죠. 지금 이 안에도 이거를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항상 문제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외심 그리고 무게중심 그리고 심지어 내심은 많이 중요합니다. 내심도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이 수직인 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게중심의 성질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의 문제인데 가만 보시면 이 점과 지선 사이 거리를 빼고는 전부 중학교 과정이에요. 좀 잘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문제 30번입니다.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죠? 네. 시간도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30번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가 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몇 가지 이 사항들을 좀 알고 있다면 요것도 그렇게 어렵게 풀리진 않아요. 단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 함부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보시면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 중심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5개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참수가 이제 이런 모양이 있다면 이 위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들이 여기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예. 보시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실수 m의 값이 1개 이상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여기에서 밑으로 내릴게요. n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n만큼 이동시켰을 때의 이 원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 주면 이 둘을 이은 직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는 지금 자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게 똑같이 n만큼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럼 기울기하고 한 점이 다 나온 거죠. 즉, 이 식에 대한 뭘 만들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축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네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값을 갖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네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좀 그래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접하는 원 4개죠. 이렇게 자 원을 여기다가 접하게 되면은 이 중심의 좌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알고요. 자 이게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m이니까 직선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y 꼴 x에 해당하는 직선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도 만들 수 있죠.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직선 하나 또 만들 수 있죠. 자, 요런 직선 하나 또 만들 수 있고,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죠? 자, 이렇게 직선 하나를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평행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가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도 좀 연장이 돼야 되겠죠? 옆에다 그릴까요? 좀? 자, 이런 형태로 제가 그렸어요. 그러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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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에 요거 다 중심이 되고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여기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 여기서 평행 이동하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 있던 점이 평행 이동하면 여기. 여기 있던 점도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한 개 이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라 그랬죠. 이거 지금 6개잖아요, 지금. 그럼 5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차함수가. 이차함수의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한 이런 정도를 거쳐서 그래프가 혹시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원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5개의 점에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 아니겠냐? 이거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y 이꼴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요건 y 이꼴 x가 될 거고요. 요 직선은 y 이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이제 이 직선을 그을 수 있고, 자, 여기에 얘도 줘놨잖아요, 지금. x1에서부터, x1은 0이니까 어차피 이걸 다 더했다고 봐도 돼요. 그 값이 20이다. 자, 이건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얻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고, 어, 뭐라고 할까요? 3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라고 해주면은, 그 직선의 모양은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교점을 구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거 같다고 두고 풀죠. 자, 같다고 두고 했을 때 이걸 넘기잖아요, 이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x가 4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걸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요 알파하고 여기 베타가 되는 마이너스 1과 4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이걸 또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런 모양이 돼버리죠.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이 바로 여기 정 가운데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은 평균값의 정리라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여기 중점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x축의 평행인 선을 긋게 되면 그죠? 전체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중점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이니까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돼서 지금 세 개가 거 있으니까 이렇게 걷을 때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자, 요 점이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더해서 절반하면 이 좌표, 더해서 절반하면 이 좌표가 되죠. 자, 그거를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x1하고 x5에 대해서 이거의 중점이 얘잖아요. 얘와 얘의 중점이 얘죠. 그럼 2x3고 2x3가 두 개가 나오니까 따라서 얘는 x3의 5배가 되죠. 따라서 x3는 4가 나오는 겁니다. 즉 요 x 값이 바로 4죠. 그럼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 2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같다고 두고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x-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어요. 그죠? 단, 요게 이제 이 x-4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늘상 해오던 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알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모른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걸 줬죠. x1이 0입니다. 즉, 네, 제가 이제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바로 x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0일 때 요점을 지나는 겁니다. 요점이 지금 2잖아요, 2. 즉, 이 fx는 0,2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0 대입해주면 2가 되죠. 자, 0 대입해주면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0 대입해주면은 이게 16k가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4분의 1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그럼 fx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분의 1에 x-4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x-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f의 20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x에다 20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f의 20이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이고요. 자, 20 들어가니까 16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16 곱하기 16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20이니까 18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요 값이 64가 되고 64에 대해서 여기가 18이 되니까 따라서 답은 8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30번 문제였고요. 이런 형태는 이거 이렇게 잘랐을 때의 절반이 되는 이런 형태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내용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뒀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아주 게을리 보신 겁니다. 그래프 잘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 나중에 되면 이런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어떤 그런 거를 공부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한 번쯤은 풀어보셔야 되고, 이런 요소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고요. 자, 이 30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파악이나 이해가 안 되면 함부로 이렇게 연필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딴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자,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네. 30번 문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가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시험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아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차분한 마음에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4일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면 저는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요. 필요하다면 좀 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많이 바빴고요. 음,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전날이라도 시간 되는 대로 혹시 이제 그 재작년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혹시 가능하면 하나를 더 올려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상 여기까지고요. 시험 잘 보십시오. 저는 조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